각각 바꾸게 받은 수학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전기 방사된 셀룰로스 아세틸 파이버를 가지고 디아스틸리즈 시켜서 셀룰로스의 초록색소의 제조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 실험을 하게 된 목적은 셀룰로스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듯이 자연계의 가장 풍부한 천연분 구성입니다. 그러면서 생물해성 고분자이면서 생체 적합성 고분자 그리고 그 외에 우수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국세소를 제조하게 되면은 단위 부피당 상당히 넓은 깊이 면적을 갖게 됩니다. 또한 단위 다이아미터당 상당히 긴 고분자 섬유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초국세섬유는 전기 방사로서 쉽게 제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제조된 초국세섬유는 신소재에서 상당히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두 가지 특징을 고려해서 그러면 셀룰로스 나노파이버를 제조하는 게 어떻겠나 해서 제조해봤습니다. 근데 셀룰로스는 셀룰로스 구조상 델타 1, 4, D 글루코스틱 링키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에 하이드록실 그룹을 갖고 있어서 상당히 강한 하이드로젠 본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특징들 때문에 거의 솔벤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열하게 되면은 멜팅이 되기 전에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음용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가지고 셀룰로스의 유도체인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를 가지고 이들을 전기 방사시켜서 셀룰로스 초극세섬유를 제조하였습니다. 전기 방사 장치는 많이 보셔서 생략하겠습니다. 실험 방법인데요. 실험은 솔루션 제작을 해서 전기 방사를 하고 그다음에 디아스틸레이션 시켰습니다. 그래서 솔루션 제조는 알드리치사의 39.8%의 아세틸 콘텐츠를 갖는 거, 단위 치환도가 2.0이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분자량이 3만 정도 되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솔벤트로서는 아세톤을 사용했습니다. 이번 전기 방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거 디아스틸레이션은 스웰링, 반응, 적정을 통해서 우리가 디아스틸레이션 됐을 때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스웰링 조건은 이와 같은 조건, 그리고 반응은 0.5누로와의 KOH, 에탄올 용액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정은 0.1누로와의 스탠다드 HCl 용액을 사용해서 적정을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알려져 있는 디아스틸레이션 반응의 메커니즘이고요. 다음과 같습니다. 디아스틸레이션이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계산하는데 그와 같은 수식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점도를 측정했고, 그 다음에 방사장 장치는 이와 같은 청파살도 사용했으며, 모플리즈 쌤을 통해서 모플로지를 관찰했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라든지 IR을 통해서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이 그림은 전기 방사하는 데 있어서 점도하고 농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농도에 따른 점도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웨이트 퍼센트에서의 전기 방사된 그 전자 유형 사진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9웨이트 퍼센트에서는 어떤 비드 중합체가 많이 존재하고 13웨이트 퍼센트로 하면서 어떤 비드체가 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웨이트 퍼센트에서는 섬유가 잘 방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웨이트 퍼센트에서는 농도가 진함에 따라서 섬유의 직경이 굵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떤 농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체인들이 엔탱글에 의해서 전기 방사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17웨이트% 이상이 되면은 섬유화가 잘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각각의 웨이트 퍼센트에서 샘사진을 찍은 것을 다이아미터를 측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비드체는 제외하고 잘 방사된 부분만 측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14웨이트 퍼센트 0.4 마이크론, 17웨이트 퍼센트도 약 0.4 마이크론, 그리고 약 21 웨이트 퍼센트에서는 3.23 마이크론으로 어떤 농도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농도에만 영향이 받나 해가지고 다른 조건을 해봤는데요. 이것은 전위를 변화시키면서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전위를 증가시킴에 따라서 각각 조사를 해봤더니 전위에 따라서도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방사 거리 팁하고 콜렉터 사이의 방사 거리를 가지고 조절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6cm, 10cm, 12cm로 어떤 간격을 조사를 해봤을 때 6cm일 때 약 요와 같이 3.5 마이크론 정도, 아까 8cm일 때는 3.23 마이크론, 그 다음에 10cm에 3.25, 그 다음에 12cm일 때는 3.19로 방사 거리에도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은 멜트 플로우인데요, 매스 플로우인데요. 시리즈 펌프를 이용해서 펌프의 유속을 5mm, 10mm, 15mm, 20mm로 조절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최초 실험한 것은 8cm에서 10mm는 대개 3.23 마이크론을 얻었고 5mm일 때는 약 2.96, 15mm일 때는 3.19, 20mm일 때는 3.51로 약간은 증가하나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전기 방사에 있어서 이 파라미터를 종합해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같이 농도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파이버의 다이아미터가 급격히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인과 전압에 따라서는 그다지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사 거리에 따라서도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 다음에 매스 플로우에 따라서도 약간은 증가한 그다지 영향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전기 방사를 하는 데 있어서 용액의 농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방사된 부직포를 가지고 디아스텔레이션 실험한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디아스텔레이션의 반응 시간에 따른 어떤 디아스텔레이션 정도를 나타낸 것인데요. 반응 시간의 증가에 따라서 어떤 20분까지는
급격히 디아스피레이션이 증가하다가 그 이상에는 거의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20분 이내에 거의 디아스피레이션이 모두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디아스피레이션 된 것을 반응 시간에 따라서 이와 같이 AKI를 분석한 것인데요. 반응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들 1745 웨이브 넘버에서 흡수 피크가 아세틸 그룹이 CO 이중결합에 의해서 나타난 피크인데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감소하는데 그게 잘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거의 30분이 되면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1235 웨이브 넘버에서는 카르보닐이 CO 웨이브 넘버에서 흡수 피크가 나타나는데 이들도 반응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거의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ATR은 표면의 표면이 반응의 현상을 보는 것이므로 그래서 FTIR을 가지고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FTIR도 마찬가지 1745 웨이브 넘버에서는 거의 흡수 피크가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고 1235 영역에서도 흡수 피크가 거의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 결과로부터 30분 이내에 20분 이내에 완전히 디아스피레이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 반응 시간에 따른 XRD를 분석한 결과 대개 반응 미처리 된 것은 약 5에서 15범위, 2세타가 15범위에서 브로드하게 셀룰로스 아세테이트에 의한 피크가, 결정성 피크가 나타나는데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들 피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사라지고 2세타가 22도, 2세타가 22도에서 나타나는 셀룰로스의 결정 피크가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결과로부터도 셀룰로스 아세테이트가 염기 처리에 의해서 쉽게 디아스피레이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반응 처리되는 것을 가지고 샘 사진을 관찰해 봤는데요. 미처리된 것은 이와 같은 상태였었고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들 모폴로지가 약간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반응 전이나 반응 후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섬유 형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폴로지가 변하는 이유는 디아스피레이션 시킬 때 물하고 아세톤이 1대1 볼륨 비해서 스웨링을 시키기 때문에 이들 스웨링 됐던 것들이 다시 재결정화되면서 모폴로지가 변하는 것이고 또한 셀룰로스 아세테이트 결정 구조에서 셀룰로스 결정 구조로 바뀌면서 이들 어떤 형상이 바뀌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반응 온도에 따라서 또는 반응 온도하고 반응 시간에 따라서 이들을 적정을 해서 표로 나타낼 것인데 여기서 CV는 소모된 스탠다드 솔루션이 0.1도할 HCl 스탠다드 솔루션이 들어 소모된 양을 얘기하고요. X는 여기서 미반응된 아세틸 그룹이 몰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A는 우리가 1g 아세틸 1g이 셀룰로스 아세테이트에서 아세테이트 그룹이 몰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g 내에 몰수를 계산해 보니까 8.1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그림으로 나타낸 결과 그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 아세틸 그룹이 변화량의
변화량을 시간의 타임에 따라서 그려본 결과 이와 같이 어떤 익스포넨셜 값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응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더 급격한 익스포넨셜 값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N의 변화 아세틸 그룹이 변화율을 N의 값으로 치환하고 타임에 따라서 플로트한 결과 이와 같은 어떤 직선 값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결과로부터 이들 기울기로 가지고 반응 속도 상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 상수를 구해서 나타난 결과 이와 같이 반응 온도에 따라서 이와 같은 값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대 온도 값의 역수분의 LK 값을 가지고 RNC씩 플러스를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직선의 방정식으로부터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구한 결과 셀룰로스 아세테이트의 디아스피레이션 되는 데 있어서의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약 10.27kcal/몰 정도가 됐습니다. 얘는 그 밖에 다른 키틴이라든지 폴리빈이 아세테이트와 같은 아세틸레이션 시켜서 얻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해 본 결과 거의 유사한 값을 가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부터 셀룰로스 아세테이트 나노파이버를 가지고 디아스틸레이션 시키면은 셀룰로스 나노파이버를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열분석한 결과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응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약 220도씨 부분에서 셀룰로스 아세테이트 멜팅 포인트가 나타나는데요. 반응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완전히 30분에서는 이 멜팅 포인트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응 시간에 따른 TG 분석을 나타낸 건데요. 반응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약간의 중량 감소,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가장 많은 맥시멈 웨이트 로스가 일어나는 점을 찾아서 이와 같이 플로트를 해봤더니 전환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와 같이 분해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거의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나 셀룰로스하고 거의 유사한 열분해 온도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들은 또한 셀룰로스 아세테이트가 셀룰로스 디아스피레이션 반응이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 방사라는 데 있어서 전기 방사와 그 다음에 솔루션의 농도의 사이에서는 아주 일정한 관계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어떤 파이버의 형상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플로레이트라든지 디스탄스 거리라든지 방사거리라든지 방사 전압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디아스틸레이션 시킬 때 이들은 실온에서 약 20분 이내에 거의 디아스틸레이션이 돼서 셀룰로스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IR 분석으로부터 이들 디아스틸레이션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했는데요. 1745 웨이브 넘버에서 1235 웨이브 넘버에서 아세틸 그룹이 백기인된 포스피크가 반응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레이에서도 마찬가지 2세타가 5에서 15도에서는 셀룰로스 아세테이트에 의한 결정 피크가
나타나고 반응이 진행되에 따라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세타가 22 영역에서는 셀룰로스의 결정 피크로서 반응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셀룰로스 아세테이트 디아스텔레이션에 대한 액티베이션 에너지는 약 10.27kcal/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